삼국지를 잘 모르는 분들도 황건적의 난이라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 사건은 그냥 삼국지 앞부분에 잠깐 나오는 반란 정도로만 기억됩니다. 노란 두건을 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고 나라가 시끄러워졌고 영웅들이 처음 등장하는 계기가 된 사건. 대개 이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실 황건적의 난은 그냥 초반 배경이 아닙니다. 오히려 삼국지 전체가 왜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하나로 나라의 약점이 한꺼번에 드러났고 지방의 군사력이 커졌고 중앙 권력의 무능이 폭로됐고 결국 영웅과 군벌이 올라설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즉 황건적의 난은 단순한 밀란이 아니라 후한이라는 나라가 더 이상 예전처럼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세상 전체에 보여준 사건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황건적의 난은 왜 삼국지의 출발점이 되었을까?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아주 중요한 기준 하나를 잡아야 합니다. 큰 시대의 붕괴는 대개 한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오래 쌓인 문제를 한 사건이 폭발시키면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즉, 황건적의 난이 삼국지를 만든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미 무너지고 있던 나라가 그 사건을 통해 본색을 드러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후한말은 겉으로는 아직 나라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황제가 있고 관료가 있고 법도 있고 수도도 있고 겉으로 보면 제국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권력은 점점 썩어가고 있었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었고 중앙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자기들끼리 권력을 다투는데 더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라가 무너질 때는 항상 백성들이 먼저 압박을 받습니다. 세금은 무겁고 삶은 불안하고 기대할 질서는 약해지고 억울한 일은 많아지고 그런데 위에서는 제대로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이 상태가 오래가면 사람들은 더 이상 참고만 있지 않습니다. 황건적의 난은 바로 그렇게 터진 사건입니다. 즉, 이 반란은 갑자기 미친 사람들이 일으킨 혼란이 아니라 쌓이고 쌓인 불만이 한꺼번에 폭발한 결과였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황건적의 난은 후한이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반란은 단지 몇몇 폭도가 일어난 게 아니라 나라 곳곳에서 동시에 크게 번졌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문제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흔들렸고 전국적으로 중앙에 대한 신뢰가 약해졌고 전국적으로 이 나라로는 안 되겠다는 감각이 퍼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건 매우 심각합니다. 정상적인 국가는 불만이 있어도 전체가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딘가에는 아직 믿을 질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황건적의 난은 그 믿을 질서가 너무 약해졌다는 걸 보여줍니다. 즉, 후한은 겉으로는 제국이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균열이 심각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황건적의 난이 지방 세력을 키웠다는 점입니다. 이건 삼국지로 이어지는데 결정적입니다. 큰 반란이 터지면 중앙이 직접 다 막아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후한은 그럴 힘이 부족했습니다. 중앙의 군사력만으로는 감당이 어렵고 행정력도 느리고 정치도 복잡하고 무엇보다 현장에서 바로 움직일 힘이 약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느냐? 지방에서 직접 병력을 모으고 각 지역 세력이 자율적으로 군사를 일으켜 반란을 진압하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국가가 독점해야 할 폭력과 군사력이 점점 지방으로 내려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부터 나라는 하나인데 힘은 여러 곳에 흩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삼국지가 왜 군웅할 거의 시대가 되었을까요? 그 시작 중 하나가 바로 여기입니다. 황건적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각지의 유력자들이 군사를 거느리게 되고 군사를 거느린 사람은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사실상의 세력가가 됩니다. 즉, 반란을 막는 과정 자체가 나중에 나라를 나눠 가질 사람들을 키운 셈입니다. 이건 정말 역설적입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 한 조치가 오히려 나라를 더 약하게 만드는 길이 된 것입니다. 삼국지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나라가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들에게 새로운 힘이 생기기 시작한 순간, 그 순간부터 황제만 있는 세상이 아니라 각자 병력을 가진 지역 권력자들의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황건적의 난이 영웅들을 등장시키는 무대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유비, 관우, 장비 같은 인물들도 이 반란을 계기로 처음 무장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즉, 이 사건은 단순히 나라를 흔든 사건이 아니라 나중에 삼국지의 핵심 인물들이 세상에 나오는 출입문 역할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원래 평화로운 시대에는 평범한 사람이 갑자기 영웅이 되기 어렵습니다. 질서가 굳어져 있고 출신과 가문이 중요하고 정해진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혼란이 오면 새로운 인물이 올라설 틈이 생깁니다. 이 틈이 바로 황건적의 난이 만든 것입니다. 나라가 흔들리고 질서가 무너지고 기존 권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예전 같으면 중심으로 못 올라왔을 사람들도 갑자기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유비 같은 인물에게는 이런 난세가 아니면 올라설 길이 훨씬 좁았을 수 있습니다. 조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난세 속에서 자기 능력을 구조화하고 위기 속에서 자기 위치를 키워갑니다. 즉, 황건적의 난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밀어넣은 동시에 새로운 인물들이 역사 전면으로 나오게 만든 사건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황건적의 난이 단순한 군사 문제가 아니라 사상과 민심의 문제였다는 점입니다. 황건적은 단순한 도적대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그 배경에는 당시 백성들의 절망, 현실에 대한 불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는 심리가 깔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노란 두건을 두르고 그렇게 크게 움직였을까요? 단지 먹고 살기 힘들어서만은 아닙니다. 그것도 크지만 더 깊게 보면 지금의 질서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즉, 황건적의 난은 배고픈 반란이면서 동시에 무너진 신뢰의 반란이기도 합니다. 나라가 백성을 못 지키고 법이 공정하지 않고 권력이 썩고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새로운 구호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이 점은 현대적으로 봐도 무섭습니다. 사회가 흔들릴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 건 강한 말과 단순한 희망입니다. 황건적의 난도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후한의 공식 질서가 더 이상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지 못하자 다른 상징과 다른 구호가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건 국가 입장에서 매우 치명적입니다. 나라가 무너진다는 건 군대가 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마음 속에서 그 나라가 정당성을 잃는 순간부터 이미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황건적의 난은 바로 그걸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는 황건적의 난 이후 나라가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어떤 반란은 크게 터져도 진압된 뒤에 다시 질서가 회복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황건적의 난은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반란을 눌렀지만 그 후유증이 너무 컸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중앙의 무능을 받고 지방 세력은 군사력을 가졌고 권력의 중심은 더 약해졌고 혼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새로운 균열이 생겼습니다. 즉, 이 사건은 끝난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점 때문에 황건적의 난은 삼국지의 진짜 출발점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탁의 등장부터 본격적인 삼국지 시작이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동탁이 왜 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 전에 이미 나라가 흔들리고 중앙이 약해지고 지방 세력이 커지고 권위가 바닥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반을 만든 것이 바로 황건적의 난입니다. 즉, 동탁은 갑자기 나온 괴물이 아니라 이미 무너진 질서 위에서 올라온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질서를 결정적으로 드러낸 사건이 황건적의 난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포인트는 황건적의 난이 삼국지 전체의 분위기를 미리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삼국지는 단순히 영웅들이 멋지게 싸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본질적으로 보면 무너진 나라 위에서 누가 사람을 얻고 누가 구조를 만들고 누가 버티고 누가 끝내 판을 가져가는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왜 시작될 수 있었을까요?
평화로운 나라에서는 그런 식의 인물 경쟁이 크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국가가 기본 질서를 유지하면 개인의 야망이 그렇게 쉽게 나라 전체를 흔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황건적의 난 이후에는 달랐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황제만 쳐다보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가? 누가 더 강한가? 누가 더 믿을 만한가? 누가 더 질서를 만들 수 있는가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부터 사람들의 시선은 중앙의 이름보다 현실에서 움직이는 인물들에게 향하기 시작합니다. 삼국지는 바로 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황건적의 난은 단순히 첫 반란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세상은 달라졌다고 느끼게 만든 사건입니다. 7번째 포인트는 황건적의 난이 나라의 병을 한꺼번에 드러냈다는 점입니다. 좋은 의사는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몸 안의 병을 알아냅니다. 역사도 비슷합니다. 큰 사건은 평소에는 감춰져 있던 병을 드러냅니다. 황건적의 난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백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관료 체계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군사 체계가 얼마나 느슨했는지, 정치가 얼마나 제 역할을 못했는지,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드러났습니다. 즉, 황건적의 난은 문제를 만든 사건이면서 동시에 이미 있던 문제를 숨길 수 없게 만든 사건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작은 문제는 감출 수 있어도 큰 반란은 감출 수 없습니다. 온 나라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후하는 그 순간 자기 병을 세상에 공개해버린 셈입니다. 그리고 병이 드러난 나라를 향해 이후 더 큰 혼란들이 몰려옵니다. 동탁, 군웅할 거, 관도대전, 적벽대전, 삼국분립, 이 모든 흐름의 문이 황건적의 난에서 열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황건적의 난은 왜 삼국지의 출발점이 되었을까요?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반란은 단순한 초반 사건이 아니라 후한의 무능과 백성의 절망, 지방 세력의 성장과 중앙 권위의 붕괴를 한꺼번에 드러내며 영웅과 군벌이 등장하는 난세의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즉, 황건적의 난은 하나의 반란이 아니라 이제 예전의 나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선언과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삼국지를 이해하려면 이 사건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유비와 조조와 손권이 왜 필요했는지, 왜 제갈량 같은 설계자가 등장했는지, 왜 군벌들이 판을 나눠 가졌는지, 왜 황제의 이름보다 각 세력의 리더가 더 중요해졌는지, 그 모든 시작점에 황건적의 난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황건적의 난은 단순한 밀란이 아니라 후한 제국이 더 이상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삼국지라는 난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만든 출발점이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반동탁 연합은 왜 힘이 세 보였는데도 오래가지 못했는지, 왜 공통의 적이 있어도 사람들은 쉽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지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